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요. 사실 이 넓은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네.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보고 살아요. 우리 보면요, 하루 종일요, 연만한 스마트폰에 이렇게 하고 사는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청년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삶을 잘 본 거예요. 주변을 잘 관찰하는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나쁜 데 쓰지 않고 인간 삶의 좋은 쪽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끼와 꿈을 키워주느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관찰입니다. 네. 세상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도 잘 관찰을 해서, 야,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해줄까? 또는 사람들은 어떤 걸로, 고통을 받나? 또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관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활에, 삶에 잘 접목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꿈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능력이,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천부적인 능력과 재능이 없는 일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꿈을 키워줘야 돼? 우리 애는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잘하는 게 없는 아이는요, 반대로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죠? 웬만큼 다 잘하는 거예요. 웬만큼 평범하게 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한 몇 년 전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개봉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모차르트의 삶인데, 이제 물론 영화니까 좀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만요. 그 삶을 보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모차르트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간의 삶을 길게 봤을 때 몇 명 안 되는 천재예요. 그죠? 모차르트는. 근데 이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던 모차르트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쓰는 스마트폰을 아주 혁신적으로 개발을 했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죠? 그 분도, CEO인 분도 사실은 마지막에 건강도 안 좋았고 삶도 일부는 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최연소 대통령이 되셨던 케네디도 결국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일찍 명예를 얻는 거라든가 또는 이름을 날리는 거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것이 꼭 과연 행복한 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유명해지고 성공을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이퀄 행복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을 이루는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잘 잡아서 가치관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쭉 성취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천부적 재능이 있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꼭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꿈을 이루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많아요. 많은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네, 관찰하셔야 돼요. 이렇게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요. 자, 관찰을 하지 않으면요.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아이는요. 좀 뭔가 적응이 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히 아이를 기다려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다고 해서 빨리 적응해야 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면 아이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학교에 지각은 안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는 일찍 출근해야 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좀 괴로워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밤에 일찍 자야 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야지 컨디션이 좋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을 한다면 얘는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이 의과대학 동기 동창인데요. 저희 남편이 인턴을 돌 때 인턴 과정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본인은 내과라는 과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과 의사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한 환자가 상태가 안 좋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거기 가서 계속 중환자실 가서 그 사람을 보고 가서 뭐 석션을 해주고 계속 데이터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버틸 일이지 못 하잖아요. 네. 집에를 못 와요. 그 환자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의사로서는 참으로 좋은 의사이긴 하지만 평생 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다른 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별로 없는 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의 기질과 특성을 잘 파악하는 일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 과정 중에서 마취과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마취 시켜놓고 수술실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개인의 기질과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잘하는지, 또 우리 아이는 정말 어떤 건 싫어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쭉 다듬어줄 부분은 다듬어주지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는 때로는 좀 피해가게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관찰을 해야지만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쭉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